하나 넣어볼까요? 와, 진짜 놀랍네요. 제 유튜브 대본인데 순식간에 이게 작동이 가능하네요. 어떠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파일과 형식이 100% 동일한 내용만 바뀐 보고서가 한 장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워드 파일이었잖아요. 실제 만들어지는 파일도 워드 파일입니다. 이렇게 룰렛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오늘 점심은 바로바로 파스타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챗GPT나 제미나이는 둘 중에 하나만 쓰지만 이거 안 쓰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인기와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AI가 있죠. 바로 클로드입니다. 여러분 클로드 다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주변에 보면 클로드가 좋다라고는 하는데 뭔가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기존의 챗GPT나 제미나이로는 뭐 충분해서 굳이 클로드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AI를 몇 년 동안 써본 입장에서는 클로드를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드에만 있는 놀라운 기능들 때문인데요. 보시면 좀 갈아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요 클로드를 아주 기초 가입하는 것부터 해서 왜 제미나이나 챗GPT가 아니라 이 클로드를 사용을 하는지 사람들이 도대체 업무에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어서 유용하고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클로드 채팅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클로드는 맥스 단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 전방위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로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게 되죠.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계속하기를 눌러서 이메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데스크톱 앱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클로드를 내 컴퓨터에 아예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럼 다운받으면 아래쪽에 이렇게 클로드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클로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로 내가 클로드를 많이 쓴다 하시는 분들은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무료 사용자도 앱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서 내 계정을 선택을 해주고 계속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칸이 뜨고 왼쪽에 이렇게 클로드가 뜨게 되죠. 화면은 딱 봤을 때 GPT나 제미나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이 클로드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클로드 모델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이쿠, 소넷, 오퍼스, 페이블5. 보시면 소넷까지가 이제 무료 사용자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퍼스부터는 유료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들은요. 이 소넷을 누르고 진행을 하셔도 웬만한 작업들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복잡한 업무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유료 결제 후에 오퍼스나 페이블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페이블이 사실은 얼마 전에 나왔다가 닫혔다가 오늘 다시 나왔어요. 이 페이블이 너무 상위 단계의 AI여서 미국 정부에서 사용을 못하게 최근에 막았었어요. 근데 저도 열렸던 잠깐 동안 써봤더니 이게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제 체감으로는 한 10년 차에서 15년 차 경력자랑 일하는 느낌? 그 정도로 AI가 업무를 진행하는 그 실력이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높은 단계까지 다 있지만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모델들의 단계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에 다 있는데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똑똑해서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작업들은 조금 더 낮은 단계로 진행을 하시고요. 업무가 조금 더 복잡하고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어떤 생각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만 더 높은 단계의 모델들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넷을 한번 놔두고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질문창에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지 말고 말로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AI한테는 맥락, 그러니까 상황이라던가 정보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잘 나오는데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서는 사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마이크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얘를 살짝 누르고 클로드 초보자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을 기획해줘. 20분짜리이고 클로드를 전혀 모르지만 다른 AI는 써본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야.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고 대신 클로드 코드나 클로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은 빼줘. 클로드 채팅만 가지고 할 거야.
제가 방금 말로 했을 때 몇 초나 걸렸나요? 한 10초 정도? 근데 얘를 타이핑으로 하면 몇 분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하는 걸 습관을 들이시면 핸드폰으로 뭔가 AI를 쓸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렇게 PC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더 많은 맥락을 줘서 더 좋은 결과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똑같이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클로드가 이렇게 생각을 시작을 하고요. 영상 구성을 벌써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클로드만의 차별점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기본 화면 둘러보고 클로드만의 차별화된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클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냥 우리 AI 다른 거 쓰던 거랑 동일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클로드를 써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능은요, 바로 스킬 기능입니다. 이 스킬 기능은 어떤 거냐? 내 일을 클로드가 동일하게 복붙해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시를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혼자서 일을 할 때 기존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던 양식이 있어요. 근데 매번 내가 업무를 할 때마다 이 양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용은 바뀌지만 그럴 때 스킬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내용만 주면 알아서 이 보고서 형태로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스킬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클로드 기초 사용 강의 2장 보고서 작성해줘 라고 제가 썼어요. 그냥 이렇게만 썼죠. 그리고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파일과 형식이 100% 동일한 내용만 바뀐 보고서가 한 장 만들어졌습니다. 스킬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한 양식이라던가 업무 지시를 고정해 두고요. 그걸 그대로 반복시켜서 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게 제가 원래 워드 파일이었잖아요. 실제 만들어지는 파일도 워드 파일입니다. 형식까지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업무의 단계들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스킬을 어떻게 만드냐?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그 파일을 넣고요. 이 보고서 형식을 분석해서 회사 보고서 만드는 스킬 제작해줘. 그리고 답변은 한국어로 해줘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스킬 제작해줘, 답변은 한국어로 해줘.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제가 넣은 자료를 분석해서 클로드가 스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로 만들고 쭉 작업을 진행하죠. 저는 이 내용들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눌러서 보면요. 스킬을 만들었어요. 한국 공공기업 개조식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은 작업 순서, 스킬을 숙지한 다음에 참조된 문서를 확인하고 내용을 구조화하고 개조식으로 변환하고 다시 워드 파일로 생성한다. 서술형 절대 금지. 보고서니까 그리고 기존의 양식에 서술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구성을 분석을 한 다음에 원칙으로 만들어둔 거예요. 매번 내가 AI한테 지시할 게 아니라 스킬로 만들어두면 그 스킬만 불러와서 만들어줘. 이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를 스킬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내 스킬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 스킬의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죠. Korean Cover Repo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킬이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한번 봐볼게요. 샘플도 아까 그 예시 파일처럼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스킬을 어떻게 쓰느냐. 슬래시 넣고 스킬 이름 그리고 주제 보고서 작성해줘. 이렇게 하면 바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대화창을 기준으로 보면 슬래시를 넣고 스킬을 입력한 다음에 스킬을 선택하고 클로드 고급 사용 강의 보고서 2장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얘가 이 스킬을 이용해서 그런 형식으로 클로드 고급 사용 강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대본을 자주 만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대본 스킬을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내가 평소에 자주 쓰는 어떤 양식이라던가 형식이나 예시나 업무 지침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 스킬로 만들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보면요. 스킬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스킬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업무들의 반복, 작업 지시서 같은 역할을 스킬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클로드의 두 번째 기능, 바로 커넥터 기능입니다. 커넥터라는 거는 내 클로드에 다른 외부 서비스들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대화창 아래에 플러스를 누르고요. 커넥터를 누르면 여러 가지 커넥터들이 떠요. 커넥터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커넥터 둘러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쭉 보시면 이 클로드랑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캔바, 피그마, 지메일, 노션 이런 것들 다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하냐? 자, 여기서 연결하고 싶은 툴에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얘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지메일 연결을 해놨고요. 노션도 연결을 해놨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를 연결을 해놨어요. 그리고 연결이 끝나면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요. 채팅으로 가서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클로드 초보 사용법 기획안을 찾아줘. 해당 기획안으로 영상 촬영을 목요일에 하겠다는 이메일을 써줘 라고 하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가서 이 초보 사용법 기획안을 찾는데요. 파일을 서치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서를 검증한 다음에 한국어 이메일 초안을 작성을 했대요. 이 드라이브에 찾은 이 파일명 이거 맞거든요. 이거 6월 30일에 작성한 거. 오늘 오전에 최종 수정된 문서를 본인이 찾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넥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업무를 하고 있는 구글이라던가 노션이라던가 피그마나 캔바 이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구글과의 연동성 때문에 제미나이를 기존에 정말 많이 썼었는데 이게 지금은 클로드에서도 다 가능하다. 심지어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툴들도 웬만한 거 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커넥터만 잘 사용을 해도 업무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저만 해도 지금 파일 찾고 그 파일로 이메일까지 써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용 보면요. 클로드 초보 사용법을 목요일에 촬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메일을 썼죠. 여기서 특징은요. 또 이렇게 써진 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PD가 아닐 수 있잖아요. 본선 담당자님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수정하고 얘를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놀라운 건 지메일로 보내기를 누르면 바로 구글로 연동이 되면서 아까 그 내용이 메일에 붙게 되고 받는 사람 이메일만 입력을 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간편하고요. 업무가 너무나도 수월해지는 거죠. 그리고 클로드의 놀라운 기능 세 번째, 바로 아티팩트입니다. 우리가 클로드랑 뭔가 작업을 하면요. 채팅창에서 그냥 답변을 줄 때도 있지만 화면을 분할해서 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티팩트라고 하는 건데요. 예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드 기초 사용법에 대한 유튜브 기획안을 만들어줘. 우리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티팩트로 구현해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화면이 분할되면서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화면들의 내용들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얘를 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미나이로 치면은 캔버스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캔버스보다 훨씬 더 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티팩트라고 하는 구현하는 부분들이 이 오른쪽 화면에 텍스트만 나오기도 하지만 웹사이트를 구현하거나 앱을 만들거나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작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해요. 점심 메뉴를 입력하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룰렛으로 오늘 뭐 먹을지 결정해주는 걸 만들어줘. 메뉴는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아티팩트로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룰렛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한 1, 2분이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이 프롬프트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오늘 점심은 바로바로 파스타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사용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김치볶음밥 해서 추가를 하면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고 쌀국수를 빼겠다라고 하면 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순식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룰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든 거를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산출물 게시라고 하면은 링크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팀이라던가 가족들한테 공유를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글자 수, 단어 수, 띄어쓰기 제외 글자 수가 실시간으로 카운트되는 도구를 만들어줘. 블로그나 자기소개서 쓸 때 쓸 수 있게 라고 요청을 했고요. 결과물이 바로 나왔어요. 바로 글자 수 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쓰기 전용 나만의 아티팩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이트나 혹은 어떤 어플들을 이용해서 했던 거를 나만의 어플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게 이 아티팩트의 기능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뭔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혹시 파일을 붙여 넣을 수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내가 만든 결과물들을 개선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발자가 아닌데 개발자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클로드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결과물들을 보면요, 디자인이라던가 배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자, 제가 파일을 붙여 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텍스트 파일 넣을 거냐, 워드 넣을 거냐, PDF 넣을 거냐, 한글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은 순식간에 결과물이 만들어졌죠. 여기 파일 첨부 버튼이 생겼고요. 얘를 누르면 실제 파일을 붙여서 넣을 수 있도록 이제 연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넣어볼까요? 와, 진짜 놀랍네요. 제 유튜브 대본인데 순식간에 이게 작동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얘도 산출 게시 눌러서 다른 사람한테 링크 공유가 가능하고 아예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클로드에 들어가게 되면 왼쪽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프로젝트가 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업무 공간을 분리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이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이 책 원고 작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 책과 관련된 자료들을 파일로 넣어놔요. 그리고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작업을 할 때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예를 들면 말투라던가 작업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두고 여기서 쭉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클로드가요, 일을 굉장히 잘하기는 하는데 다른 AI들에 비해서 조금 기억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 안에서는 기억을 하는데 채팅창을 넘어가면 기억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자료들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대화를 계속하게 되면 이 기억력,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다 넣어두게 되면은 클로드가 작업을 할 때마다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참고로 저는 이제 책 작업들 이렇게 쭉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채팅창에서 너무 많은 작업들을 하면 어떤 AI든 간에 마지막에 작업물들이 점점 더 조금 이상하게 나와요. 채팅이 너무 용량이 커져서. 그러면 여기서 새 채팅을 열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작업을 할 때 기존의 채팅창 내용을 다 기억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전 채팅창에서 8장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와줘. 특히 2부에 대한 내용, 2부와 책 전체의 AI를 어떻게 분배하기로 되었는지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 나는 너랑 이런 작업들을 할 거야. 제가 지금 8장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제가 마이크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새 채팅을 할 때 기존의 내용 중에 가져와야 될 것들이 있다면 AI한테 가져와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아가 여러 개잖아요. 책 쓰는 온선이 있고 유튜브 강의를 하는 온선이 있고 아기 엄마로서의 온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자아가 여러 개인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각각 분리해서 각각의 업무들을 그 안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해 놓은 자료들을 잘 반영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클로드 채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클로드는요 채팅뿐만 아니라 클로드 코드, 그리고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디자인 까지 정말 많은 영역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채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클로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굉장한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금인데요. 무료 사용량 자체도 적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프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뭐 한 3만 원 내가 이 AI를 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프로 버전도 시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쓰다 보면은 몇 시간 뒤에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맥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웬만큼 이제 업무를 AI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맥스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맥스가 최소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람들이 결제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클로드가 다른 AI에 비해서는 좀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않나. 사실 정말 많은 데이터나 뉴스 기사에서도 다른 AI 툴들을 클로드가 앞섰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로드를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혹은 클로드를 기존에는 채팅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클로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클로드는요 제가 유튜브에서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로 더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